을지로 주식 턱. 네, 안녕하세요. 류재현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긴 추석을 이제 보내고 돌아왔는데요. 여러분은 추석 때 여행 많이들 다녀오셨나요? 오늘은 여행을 주제로 얘기를 나눠볼 텐데 그 중에서도 중국의 여행, 거기와 관계가 있는 상해국제공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이창민 위원과 함께 김지연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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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잘 보내셨나요? 두 분 다? 네, 네. 뭐 하셨어요? 저는 직콕했습니다. 여행에서 얘기해야 되는데 집콕을 하셨다. 이창민 의원은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강릉 여행 갔다 왔습니다. 국내에 또 다녀오셨군요. 일단은 상해국제공항 원래 사실 제가 또 담당하던 종목이기도 한데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니까 간략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상해국제공항은 중국의 대표적인 공항인데요. 실제 그 1998년에 상해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입니다. 네네. 또한 이름답게 이런 상해에 소재하는 상해 홍치ao 공항과 그다음에 네. 상해 푸둥공항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상해 푸둥공항과 북경의 이런首都공항, 그다음에 광주의 이런 바이윤공항과 중국의 3대 공항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네. 상해 푸둥공항은 사실은 2019년 기준으로 연간 이용객이 약 7,615만 명인데요. 또한 이것은 사실은 이 연간의 2위 숫자입니다. 1위는 거의 북경의首都공항이고요. 네네. 그런데 만약 국제 여객수를 보시면 국제 여객수는 1위, 그다음에 또 화물 이런 물동량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객은 1위고 화물까지 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상해가 가장 큰 공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실은 한국과 비교해서 이렇게 와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네. 그래서 인천공항과 비교하면 사실 인천공항은 19년 기준으로 연간 7,100만 명입니다. 즉 상해 푸둥공항이 약 7% 좀 더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런 화물 물동량인데요. 네. 화물 물동량은 거의 30%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안 그래도 제가 최근에 명동을 갔다 왔는데 중국 관광객들이 정말 많이 늘어난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에 따라 중국 공항 이용자 수도 상당히 늘었을 것 같은데 중국 국내선과 국제선 각각 어떤 수준으로 회복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 민한국 데이터를 보시면 사실은 8월 기준이 가장 최신 데이터예요. 네. 8월 기준으로 보시면 국내선은 이미 19년 대비 상회했어요. 약 네. 111% 수준으로 회복되었고 해외선, 그 해외 여객은 약 52% 불과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9월 달에는 8월보다 개선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 약 회복률은 약 60%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은 이 국제선 회복률이 국내선 대비 좀 저조한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운송 전문가 앞에서 이런 말 하기는 좀 제가 좀 쑥스러웠지만 아닙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런 공급의 불안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급의 불안정은 기본적으로 중국에서는 사실은 비자와 여권의 갱신이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해외 다른 이런 국가들의 공항의 이런 지원 여력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국가 간의 이런 외교 관계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데요. 최근에 이런 지적한 이슈가 많아졌잖아요. 당연히 이런 이슈로 인해서 이런 항공편이 기존보다는 오히려 시간이 더 길어지고 우회 운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 비용 차원에서는 아마도 이런 항공사가 대규모의 증편은 매우 이런 꺼리는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급이 오히려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조금만 예시를 한 개 드리자면 현재 지금 미국과 중국에 운영하는 편수가 약 24편이거든요. 네네. 과거에 19년 비교하면 거의 8% 미만입니다. 이게 참 공급이라는 측면, 저도 어느 정도 그 예상을 했습니다만 정말 지정학적 측면, 미중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실제적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게 우리 좀 명동에서 좀 중국인들 많이 보이니까 이창민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좀 괜찮을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까지
되기에는 좀 제약 요건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공급 측면에 말했으면 당연히 수요 측면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여기에서 수요 측면에서 회복은 가장 중요한 게 단체 관광객입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해외 관광에서 단체 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41%거든요. 즉 단체 관광이 회복돼야 이런 그런 국제 여객의 회복 속도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단체 관광에 중국에서 가장 선호한 지역이 한국도 있고 일본도 있지만 최근에 가장 선호한 지역이 바로 동남아의 이런 베트남, 태국 아니면 캄보디아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최근에 이런 베트남하고 그다음에 태국 수요도 위축된 상황이다. 그 이유는 비용 이슈도 있고 비용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인해서 물가도 증가하고 비행기표도 또 비싸진 상황에서 이런 비용 측면도 있고 또한 안정 측면에서도 요즘에 최근에 이런 총기 사태고 있기 때문에 안정 측면에서도 이런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최근에 중국에서 사실은 좀 경기가 회복이 더디잖아요. 네. 이로 인해서 아마도 이런 수요 위축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수요도 이런 수요 위축의 억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잘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수요 측면에서 정리를 해보면 비용에 대한 걱정이 이제 가장 우려가 있다. 저도 사실 이번에 추석 때 해외를 가기가 좀 꺼려진 측면이 없지는 않아 있어요. 뭐냐면 일단 이제 항공권이 많지도 않거니와 좀 비싼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었는데 중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안전에 대한 우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데 경기의 회복이 아직은 좀 더디다라는 측면, 이것이 이제 수요 측면에서는 좀 악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말씀하셨듯이 이런 뭐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의 문제가 주가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건 최근에 주가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어쨌든 경기 민감주에 가까울 것 같은데 이런 경기가 회복이 뭐 가파르지 않니? 중국 정신이 이제 전반적인 좀 부진에도 영향을 받는 것 같기도 한데요. 많이 이제 주가 너무 많이 최근에 빠졌으니까 뭐 추가적으로 저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주가상의 악재가 있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8월 21일 날 사실은 한 개 루머가 돌았는데요. 바로 임대료 인하에 관련된 루머가 지금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임대료 인하면 이익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그렇죠. 높기 때문에 네네. 당연히 이런 불안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 당일 루머 당일 당연히 국제공항은 상해 국제공항은 다시 공식 입장에 부인을 했고 기존의 계약서를 지속적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죠. 뭐 상해공항 하면은 이제 안정적인 어떤 임대 수입 뭐 이런 느낌인데 이게 이제 흔들리면 큰일 날 수 있는 거니까 주가에 많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겠군요. 그럼 실적은 어떨까요? 실적의 흐름은 지금 뭐 3분기나 4분기 뭐 내년까지 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흐름을 보일 수 있는지 혹시 언급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아마도 7월 8월에는 회복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상황이고 9월부터 저는 개선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사실은 8월 달에 네네. 한국 미국, 그다음에 일본 포함한 이런 단체 여행의 허가가 이런 진행해 왔습니다. 즉 그렇죠. 9월 달에 이런 수혜가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네네. 이로 인해서 아마도 4분기에는 개선될 여지가 남아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 밖에 저희 상해국제공항에 대해서 저희 이제 향후 투자자분들이 주목해야 될 투자 포인트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크게 세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세 가지 네. 포인트 전에 먼저 상해공항의 보통 매출의 구성을 먼저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이런 공항은 항공선 매출과 비항공선 매출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항공선 매출은 기본적으로 이착륙 비용이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사용하는 이용료도 그렇죠. 있는 포함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용들은 기본적으로 중국 정부의 정책에 인해서 책정된 가격이기 때문에 사실은 피해 증가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Q를 봐야 됩니다. Q의 증가가 가장 중요한 상황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비항공 매출은 보통 임대료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해외 여행객 수의 회복률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그 공항을 지켜볼 때 크게
세 가지 포인트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첫 번째 포인트가 바로 이런 인프라 시설 확충을 통해서 아마도 향후에 이런 여객 수가 증가될 것으로 얼마나 예상되고 늘나요? 있습니다. 약 2배 수준으로 늘어가 35년까지 2배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포인트가 중요한데요. 사실은 상해에 소재한 공항이기 때문에 사실 네네. 경제 활동 도시잖아요. 네, 당연히 그렇죠. 네. 이런 인당의 지출 비용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는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플러스 우리가 국제 비중이 만약 증가하는 순간 기타 이런 이익 개선의 기대를 또한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포인트가 가장 중요한데요. 상해공항이 올해 이런 면세점의 지분을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분을 통해서 아마도 향후에 규모의 증가와 그다음에 이익 개선을 또한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요약하자면 이제 인프라 때 좀 장기적인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수요가 이제 크게 이제 개선되는 어떤 수용 능력의 증가에 따른 수요 개선. 그리고 이제 국제 여객 비중이 또 증가할 것이다라는 점. 그리고 면세점에 대한 지분 투자 이렇게 세 가지를 투자 포인트로 뽑아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면세점에 대한 지분 투자 이쪽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사실은 그 코로나19 기간 동안 공항 면세점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잖아요. 네네, 오히려 그렇죠. 반사 수혜로 선 면세점, 하남 면세점 그리고 네. 직구 해외 직구가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네, 향후에 중국에서는 좀 한국을 표방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내 면세점의 활성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네. 아마도 이런 공항 면세점의 지리적 이런 기반의 공항 면세점의 협상력이 감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네. 이에 따라 대응책으로 우리 국제공항, 상해 국제공항은 지분 투자를 통해서 이런 기존에 우리가 원래 파이가 있으면 내가 네네. 많이 들고 가면 내가 적게 들고 가는 매출 기조였으면 지금 네네. 지분 투자를 통해서 기존의 경쟁자 입장에서 지금 협력자 입장으로 바뀐 상황이고 네. 그다음에 또 기존에는 면세점 임대업자에서는 네. 현재 지분을 통해서 면세업자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임대료만 이제 받는 임대업자에서 사실 임대료도 상한선이 있었잖아요. 이제 나중에 성장할 때 그 과실을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됐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네. 아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요. 사실은 이 코로나19 기간에 이런 상해국제공항에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네. 특히 매출 회복에 상관없이 사실 상한선이 정해진 상황에서 사실 네네. 이런 지분 투자를 통해서 추가 알파를 우리가 추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상해공항은 원래는 상해에 소재한 임대업자였잖아요. 네, 이런 지분을 통해서 오히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그다음에 또 시내 면세점 이런 사업의 다양화가 오히려 향후의 외형 성장과 이익 개선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향후 리스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은 단기적으로는 중국 경기 회복의 더딤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이런 국제 회복률이 시장 기대치보다 낮을 것으로 저는 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당연히 그 향후에 10월, 11월 특히 비성수기이기 때문에 주가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네. 높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한 최근에 사실은 10월 큰 연휴가 지났잖아요. 네네. 이로 인해서 아마도 단기간에는 사실은 주가의 긍정적인 모멘트는 매우 적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적이 이제 뭐 조금 좋아지는 느낌이 들지만 아직은 모멘텀은 좀 부족하다. 네, 맞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좀 보수적인 의견을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군요. 네, 아마도 12월에 이런 여행 성수기가 다시 도래하면서 그다음에 또 그 4분기 실적이 상대적으로 개선될 여지가 매우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4분기 시점의 발표의 기준으로 네네. 주가가 안정세를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네. 그다음에 2024년에는 이런 외국 이런 국제선의 전면적인 회복에 따라 아마도 네. 실적 개선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상해국제공항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였는데요. 잠깐 요약하자면 장기적으로 어떤 수요의 증대 그리고 중요한 임대업자에서 약간 면세업자로의 변신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투자 포인트라고 말씀해 주셨고 실적 안정성이 좀 기대되는 어떤 4분기쯤에 그런 실적이 가시화되는 시점 내년 상반기 그때쯤 한번 투자에
어떤 계기가 주가 상승의 계기가 좀 나타날 것이다라고 요약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좋은 투자 시점, 이 상해국제공항 이제 이제 투자를 이제 해야 된다, 시작해야 된다라고 할 때 또 나와주실 거죠? 네, 같이 나와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상해국제공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을지로 주식 토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을지로 주식 덕. 감사합니다.